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아들 하나를 키우며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인천에 살았었는데요. 이혼하고 친정 가족들이 있는 대전으로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이혼을 했으니까 이혼 횟수로는 4년 정도 됐겠네요. 평범하고 단란했던 가족이었는데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할 때 당시 남편은 본인도 피해자라고 울부짖었지만 제 보기에 남편은 조금도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저와 아들이고 남편이 가장 큰 가해자죠. 다만 일반적인 가해자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본인 역시 큰 고통을 당한 가해자라는 것, 그 정도 차이가 있겠네요. 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편의점을 3군데 운영하고 있었어요. 동네는 다 달랐고요. 편의점을 여러 개 운영하는 데다 24시간 직원이 있어야 되다 보니 직원들을 잘 쓰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왔는데 성실하게 오래 일해주는 아르바이트생도 있지만 대개는 3, 4개월 정도 짧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상시로 직원을 구했었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펑크를 내거나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남편이 가서 일을 해야 했는데요. 저도 급하게 몇 번 가서 일을 거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가정적인 성격이었어요. 말투가 사근사근하고 웃는 얼굴이고 누구에게나 다정다감하게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감으로서 너무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하고 다정하다 보니 제가 우스갯소리로 너무 웃고 다니면 괜히 오해 산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하는 소리였고 남편이 다정하면 저도 당연히 좋죠. 이해심도 많고 잘 챙겨주는 편이었기에 저랑 결혼 생활에서도 싸우는 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남편이 있는 인천으로 올라왔고 쭉 전업주부로 지냈어요. 집안일하고 아이 케어하고 가끔 펑크나면 남편 편의점 가서 대타로 일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남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니 처음 보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직원이야 자주 바뀌니까 제가 잘 모르긴 했는데 어쨌든 새로운 분 같았죠. 나이는 저보다는 좀 어려 보였는데 몹시 마르고 좀 파리하게 생긴 인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인사도 잘하고 정리도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필요한 걸 사들고 카운터 앞으로 갔더니 정리하던 그 직원이 와서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건네면서 웃으며 물었죠. 새로 오신 분이세요? 제 물음에 그 직원은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그걸 왜 묻냐는 표정이었죠. 네? 아, 저는 여기 사장님 와이프예요. 저번에 계셨던 분이 그만둔 지 몰랐는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물었는데 그 직원은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전까진 좀 밝아 보였다면 제가 사장 와이프라고 밝히니 표정이 급격히 굳었다고나 할까요? 다소 차갑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1달 정도 됐어요. 아, 좀 되셨구나. 그럼 수고하세요. 그렇게 저는 산 물건들을 챙겨 나가는데 그 직원은 인사도 안 하고 저를 멀뚱히 보더라고요. 아까 들어올 때 밝게 인사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저는 뭐지 생각하며 건너편으로 넘어가다가 혹시나 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때까지도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미동 없이. 그 모습에 저도 뭔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사거리점 오후타임 직원분을 새로 뽑은 거야? 1달 정도 됐다며?
아, 갔었어? 나 거기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뭐 살 게 있어서 잠깐 들렸거든. 나이가 살짝 있어 보이더라. 30대 초반이래. 근데 나이보다는 좀 더 들어 보이긴 해. 그렇구나. 근처 사는 사람이야? 근처 원룸촌에서 혼자 산대.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나도 처음엔 사람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안 뽑으려고 했는데 사정 들어보니까 좀 딱하더라고. 이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하고 생활비도 없어서 일자리가 너무 급하다고 하대. 그렇구나. 내가 또 그렇게 짠해 보이는 사람들 보이면 모른 척 못하잖아. 잘했어. 이혼하고 생활비 없으면 얼마나 서럽겠어.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나름 부지런하고 성실해. 그렇게 그 직원 얘기를 가볍게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또 다른 지점 야간 알바가 대타도 없이 그만둔 바람에 매일 그 지점으로 야간 근무를 하러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날 역시도 야간 근무를 하러 나간다고 했죠. 그날 저는 남편 없이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랑말랑 하는 사이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오는 겁니다. 이 밤에 누구지 싶어 잠결에 봤는데 문자 내용이 황당해서 잠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당신 남편한테 여자가 있다. 이렇게 왔거든요. 이게 뭐야?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그 문자를 한참이나 봤습니다. 스팸 같기는 한데 번호는 또 일반적인 핸드폰 번호더라고요. 좀 찝찝해서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도 많은데 그 문자 역시 일종의 그런 스팸 문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분은 좀 그랬지만 그냥 지워버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적인 사람이고 연애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여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저도 남편을 굳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자도 그냥 무시하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밤 또다시 비슷한 시간에 문자가 온 겁니다. 당신 남편 바람 피고 있다 라고요.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째 오니까 정말 찝찝하고 기분도 더럽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간 근무라고 했으니 편의점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괜히 전화를 안 받으니 더 찝찝하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뭐 한다고 아까 안 받았어? 창고에 짐 정리한다고. 무슨 일인데? 아니, 나 어제랑 오늘 이상한 문자가 오네. 문자? 무슨 문자? 저는 남편의 톡으로 그 문자를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더라고요. 에이, 딱 봐도 스팸이잖아. 그런가? 근데 요즘은 스팸 문자도 이렇게 일반 번호를 해? 당연하지. 얼마나 수법이 교묘하다고. 그냥 수신 차단하고 삭제해버려. 당신 설마 이 문자 보고 나 의심해서 전화한 건 아니지?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하면서도 장난치듯 묻더라고요. 아니야, 의심은 무슨. 그냥 이런 문자가 오니까 찝찝해서 당신한테 말한 거지. 차단하고 삭제해버려야겠다. 별의별 문자가 다 와. 그러게. 그런 거 전화하거나 답장하지 마. 괜히 그러면 돈 나간다. 알았어. 남편의 산뜻한 대답을 들으니 저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호는 차단을 하고 삭제도 했습니다. 그 후로는 당연히 그런 문자가 안 왔어요. 그렇게 몇 주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들이랑 옷을 사러 나왔다가 마침 남편 편의점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이 근처면 저녁이나 먹자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나 승현이랑 볼 일 있어서 왔다가 여기 사거리 편의점 앞이거든? 당신 근처면 저녁이나 먹자. 알았어. 그렇게 저는 밖에서 기다리기도 뭐 하기도 하고 아이도 물이 마시고 싶다고 해서 그냥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직원이 카운터 앞에 있다가 제가 들어오니 저를 알아보는 듯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하면서 저와 아들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묘하게 저를 보는 눈빛은 낯설지만 저희 아들을 보는 눈빛은 초롱초롱 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 네가 사장님 아들이구나. 안녕하세요. 그래. 사장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아빠랑 정말 많이 닮았다. 몇 살이야? 하면서 엄청 다정다감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쌀쌀맞게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요. 12살이요. 그럼 초등학교 5학년인가? 맞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는데도 제 쪽으론 쳐다도 보지 않고 저희 아들한테만 묻더라고요. 너무 귀엽게 생겼다. 학교 어디 다녀? 하면서 막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는데 뭐지? 싶더라고요. 저는 마치 없는 사람인 양 취급하고 저희 아들한테만 과하게 웃으며 이것저것 물어보고 저는 좀 묘하게 불편한 기분이 들어서 어색하게 있었죠. 잠시 후 남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아니. 바로 가자. 앞에 차 대놨어. 그러더니 직원에게도 인사를 했습니다. 유리 씨도 수고하고요. 저녁으로 도시락이나 김밥 꺼내 먹어요. 따로 체크만 해놓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 아들이 나가려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풀썩하는 소리가 들렸고 놀라서 보니 그 직원이 졸도를 한 겁니다. 저도 놀라서 달려가고 남편도 막 흔들어 깨웠죠. 그런데 몸을 축 늘어뜨리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1분 전만 해도 저희 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남편은 다급하게 그 직원을 안고 자기 차로 달려가더라고요. 저도 같이 따라가려고 했는데 뒷좌석에 그 직원을 눕히니 자리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은 다급하게 저녁은 다음에 먹어야겠다. 가게 문 좀 닫아줘. 알았어. 얼른 가봐. 그렇게 남편은 유리 씨를 태우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처럼 편의점 문을 닫았고 급한 일이 있어 자리를 비운다는 메모를 남긴 뒤 문에 붙여놨어요. 아들과 저도 꽤나 놀라서 얼떨떨한 기분으로 집으로 바로 왔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니 남편은 응급실에 데려다줬고 편의점을 계속 비울 수가 없어서 자기는 편의점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안 좋아서 쓰러진 거냐고 했더니 아마 지금 검사 중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야간 아르바이트 올 때까지 그 편의점 잠깐 가 있다가 다른 편의점도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바쁘겠다 생각하며 밥도 못 먹고 저러고 다니는 남편이 안쓰럽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날 저녁 또다시 남편 없이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그날 갑자기 카톡이 온 겁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카톡이었죠. 등록되지 않은 처음 보는 사용자였습니다. 이름도 안 적혀 있고 본인 프로필 사진 같은 것도 없고요. 내용은 이랬죠. 니네 남편 지금 집에 없지? 내 옆에 있다. 라고요. 그걸 보는데 등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 전에 문자로 왔을 때는 그냥 단순한 낚시 스미싱 문자라고 생각했는데 카톡으로 심지어 남편 집에 없는 것까지 안다는 내용으로 오니 온몸이 쭈뼛한 겁니다. 아, 이거는 그냥 스팸 메시지가 아니구나. 누군가 일부러 보내는 거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지금 편의점에서 야간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문자 보내는 사람 옆에 있다니 너무 찝찝하고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누구냐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카톡을 읽지도 않고 답장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카톡을 받고 나서는 그냥 단순한 스팸 문자구나 하고 넘겨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 남편에 대한 묘한 의심 같은 게 생겨나더라고요. 남편이 진짜 근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지금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그 문자 하나에 그런 짓까지 한다는 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신 남편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많이 피곤하지? 라고요. 그랬더니 한 5분도 안 돼서 남편이 답장을 하더라고요. 조금 졸립긴 해. 손님도 거의 없고 내일 좀 푹 쉬어야겠다. 라고요. 그 톡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괜한 의심을 했구나 싶어서 남편에게 미안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싶었거든요. 그 카톡은 찜찜하긴 했지만 그냥 누군가 보낸 장난 카톡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마침 그때 쓰러졌던 그 여직원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직원을 그냥 잘랐다는 겁니다. 잘랐다고? 왜? 사정이 영 딱하고 불쌍해서 썼는데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 이상해? 너무 좀 우울하고 우중충한 데다 손님하고 다툼도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고. 어머, 그래? 남편은 어지간해서는 사람을 잘 자르지 않습니다. 직원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해고를 할 정도라고 하니 많이 이상한 사람이었나 보다 생각했죠. 하긴 저를 보는 눈빛도 너무 이상하고 그 음흉한 표정도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남편에게 들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계속 느껴야 했습니다. 왜냐면 자꾸 집 주변에서 누군가 저를 훔쳐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뭔가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보면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숨어서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민하거나 민감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기분이 꽤나 자주 느껴져서 찝찝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그 카톡이 또다시 온 겁니다. 네 남편 나랑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불쌍하다라고요. 그거 보는데 저도 완전 폭발했죠. 이거 진짜 누군지 잡아내야겠다 싶고요. 저도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헛소리 작작하라고. 이런 장난치면 재밌느냐고요. 본인이 누구인지 대답도 제대로 못하면서 뒤에서 숨어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죠. 망상증 환자하고 할 얘기 없고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 답변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누구인지 숨긴 적 없다고 바로 밝히겠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이래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기 이름은 정유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정유리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봐서 누군지 몰랐는데 가만 더듬어 보니 그 사거리 쪽 편의점에서 일했던 남편이 잘났다고 했던 그 알바생 이름이었죠. 그때 갑자기 기절하고 응급실 갔던 그 알바생이요.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저는 카톡으로 이럴 게 아니라 전화번호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문자 왔던 번호는 제가 지우고 차단했기에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 여자는 순순히 번호를 보냈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어 따졌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사장님이 해고했다더니 거기 앙심 품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제가 그쪽한테 보낸 것 중에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저 망상증 환자 아니고요. 저랑 사장님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쪽한테 더 이상 애정 없고 같이 살고 싶지 않대요. 사장님이 그쪽하고 이혼하고 싶은 것 같은데 착한 사람이라 말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하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엄청 당당한 목소리로요. 저도 모르게 이거 미친년이네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봐요. 정유리 씨 미쳤어요? 남편이 왜 정유리 씨를 잘랐는지 알겠네요. 정신 차리고 사세요. 정신이 아프면 병원을 가든가. 그러고 전화를 끊는데 손이 떨려오더라고요. 이게 다 뭔가 싶고요. 그 여자에겐 막 따졌지만 마음 한켠으론 남편과 그 여자가 설마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소리를 하겠나요? 남편하고 뭔가 썸씽이 있으니 저한테도 이러는 거겠죠.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 여자 완전 미친 여자라고 펄쩍 뛰더라고요. 자기가 사람 잘못 뽑은 것 같다면서 저보고도 상대하지 말고 그냥 차단하고 무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예 그 카톡 보여달라고 하더니 자기가 차단을 해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절대 그럴 일 없다며 펄쩍 뛰었지만 저는 묘하게 남편의 반응이 좀 과하고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절대 아니라고 난리를 칠수록 정말 그 여자랑 아무 사이가 아닌 게 맞을까 제 마음속에서 의심은 점차 커졌죠.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차단을 풀고 그 여자에게 다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내 남편이랑 당신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증거가 있냐고. 그랬더니 한 30분 뒤에 답장이 왔는데요. 사진 하나를 덜렁 보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자고 있고 그 옆에서 정유리가 속옷 차림으로 같이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남편과 정유리는 정말 불륜 관계가 맞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유리는 이래도 내가 망상증 환자 같냐고 보냈더라고요. 와, 그걸 보는데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려오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정말 남편과 정유리라는 이 여자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맞았구나. 그 사진 한 장으로 온전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남편도 정유리가 미친년이라고 그래서 잘났다고 했는데 둘이서 동침을 했던 게 사실이다 보니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감쪽같이 속였던 게 바로 남편이었잖아요.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남편의 폰을 몰래 뒤져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저는 또다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정유리와의 문제도 있지만 그 외의 문제도 있었거든요. 바로 남편이 그동안 꽤나 여자 알바생들에게 찝쩍거리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남편 편의점을 거쳐간 아르바이트생이 꽤 많은데요. 나이대라고 하면 거의 20대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남자 알바생들 말고 여자 알바생들에게만 개인적인 연락을 하고 찔러보기 식으로 카톡을 많이 했더라고요. 수작을 거는데 그쪽에서 부담스러워하면 발 빼는 식으로요.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답장도 안 하고 씹는 알바생이 대다수인데 그 와중에도 남편과 따로 연락하고 유사 연애를 하고 있는 알바생도 있긴 하더군요. 그 알바생은 예전에 그만뒀던 여학생인데 남편과의 대화를 보니 편의점 그만두고 나서도 남편하고 밖에서 만나서 한 번씩 만나고 술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남편한테 오빠 그러고 술 사달라고도 잘 그러고요. 그 외에도 여자 알바생들한테 막 가벼운 커피 기프트콘 같은 거 선물하면서 뭐 하냐, 잘 지내냐, 아르바이트 자리 또 필요하지 않냐, 와서 맥주 한잔 해라 등등 얼마나 수작질을 해대던지 충격 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둔했는지 모르지만 10년 넘게 살면서 남편이 그런 남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원체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이라는 건 알았지만 어린 여자 알바생들에게 하나만 걸려라는 식으로 그렇게 찝쩍거리고 다니는 인간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어떤 알바생은 아예 남편더러 개인적인 연락하지 마셔라, 부담스럽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답장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다 대고 내가 뭐 다른 걸로 보낸 것도 아니고 예전에 일했던 사장 알바 사이라서 가볍게 안부 문자 한 건데 너무 날석에 반응하는 거 아니냐며 지가 괜히 찔리니까 발끈해서 답장 보내기도 했더라고요. 와, 그거 하나하나 읽는데 가관이란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젊은 여자애들한테 찝쩍거리는 그런 남자가 바로 내 남편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히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와중에 정유리와의 카톡도 보게 되었어요. 정유리와의 카톡의 시작을 보니 남편이 역시나 퇴근하셨죠? 고생 많으셨겠네요. 늘 힘내세요.
카페 기프트콘 하나 보내드릴게요. 커피 한 잔 드시고 힘내세요. 등등 수작질하는 톡을 먼저 보냈었더라고요. 거기에 정유리도 열심히 대답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으로 둘이서 반말을 주고받았고 정유리가 저희 남편더러 자기 집에 놀러와라, 요즘은 왜 안 오냐 그런 소리 보내고 남편은 오히려 이러지 마라, 와이프가 알면 큰일 난다, 개인 카톡 아무데나 하지 마라 라면서 선을 긋더라고요. 그 카톡을 보면서 제가 대충 유추를 해보니 처음엔 남편이 여느 알바생들한테 하듯이 정유리한테도 찝쩍거린 게 맞는 것 같고 사적으로 정유리랑 만난 것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관계도 가지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유리가 남편에게 집착을 하고 이혼해라, 이혼하고 나랑 살자 이런 식으로 들이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질겁하면서 그만하라고 선을 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왜 제가 편의점 들렀을 때 정유리가 저를 아니 꼽게 바라봤는지도 알 것 같고 왜 남편이 갑자기 정유리를 잘랐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혈압이 오르는지. 저는 그 수많은 카톡들을 보고 또 보면서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혼하겠다. 자연스레 마음의 정리와 결심이 서더라고요. 정유리와의 불륜관계도 문제지만 그동안 수많은 여 알바생들에게 병적으로 찝쩍거렸다고 생각하니 남편이 너무 우습고 더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가정적인 남편에게 사랑과 연민, 안쓰러움 같은 게 컸는데 그 비밀의 카톡들을 보는 순간 저도 놀라울 정도로 제 마음이 싸늘히 식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찝쩍거린 게 최근 일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고생한다고 안쓰러워하고 그랬는데 남편은 줄기차게 어린 여자 알바생들한테 하나만 걸려라 라는 식으로 연락해대고 찝쩍거리고 그러다가 누구 하나 걸리면 그 여자애랑 연애하고 바람피고 그랬던 거죠. 제 앞에선 가정적인 척 힘들고 성실하게 일하는 척 해대면서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 저는 당신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라는 기막힌 문자까지 받게 된 겁니다. 남편에 대한 마음이 싸늘하게 식은 후 저는 정유리에게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유부남인 내 남편이랑 노란한 주제에 밤마다 문자 보내서 나 괴롭히고 뻔뻔하게 이혼 요구하는 그 제정신 아닌 여자를 만나 얘기라도 해봐야겠더군요. 저는 그 여자에게 내가 그쪽 동네로 갈 테니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마음이 다급한지 바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보통은 본처가 보자고 하면 좀 쫄 법도 한데 그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보자고 했죠. 그렇게 어느 외진 카페에서 그 여자를 기다리는데 기분이 정말 착잡하고 복잡했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가 왔죠. 그 여자는 분위기도 표정도 정말 무미건조한 느낌이었는데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희번뜩하고 날카롭더라고요. 편의점 카운터에서 보다가 밖에서 따로 만난 것도 이상한데 이 여자가 정말 내 남편이랑 그런 사이라고? 그 생각이 드니 기분이 좀 묘했죠. 저는 침묵을 깨고 말을 꺼냈습니다. 전에 사장님, 아니 박수근한테 들으니까 이혼했다면서요. 박수근은 제 남편 이름입니다. 그 말에 그 여자는 대답 없이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이혼했는진 모르겠는데 본인 이혼했다고 다른 사람도 이혼시키고 싶은가 봐요. 박수근 유부남인 거 뻔히 알면서 열심히도 들이댔던데요. 박수근이랑 다시 재혼이라도 하고 싶어서 급했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가 아닌데요? 재혼하고 싶어서 들이댄 거 아니고요. 저랑 사장님 서로 많이 사랑해요. 둘 다 첫눈에 반했고요. 라는데 가짜라서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제 남편은 치마만 두른 알바생이면 다 들이댔는데 이 여자는 남편과 자기가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내가 정유리 씨하고 내 남편하고 카톡 나눈 걸 봤는데 내 남편은 오히려 그쪽하고 헤어지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그 말에 그 여자는 긁히기라도 한 듯 눈이 돌더라고요. 아닌데요? 사장님은 오히려 그쪽하고 헤어지고 싶다고 하던데요? 애 낳고 오래 살아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라면서
그쪽 욕도 저한테 엄청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애도 좀 컸는데 일이라도 좀 하러 나가지. 맨날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요. 그 말에 저도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박수근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증거도 있어요. 증거가 뭔데요? 그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 자기 폰에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는 남편과 그 여자가 어느 원룸 같은 데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남편이 그 여자와 어깨동무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카메라 각도 자체가 아마 그 여자가 의도적으로 촬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와, 이 여자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싶었죠. 이걸 본인이 촬영을 하다니 미친 여자구나 싶었고요. 정유리는 열심히 설명까지 하더군요. 목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는데 자세히 잘 들어보면 집에 가기 싫다, 와이프 얼굴 보기 싫다 그래요. 소리 좀 키워드려요? 그러면서 눈을 빛내는데 저는 머릿속으로 이 여자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랑 그러고 있는 영상까지 봤는데 마음이 식다 못해 굳어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이 헐레벌떡 저희 자리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요.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문자를 보내놨거든요. 정유리 만나러 간다. 너랑 같이 잔 사진도 나한테 보내더라. 너랑 이혼할 거다 라고요. 남편은 제 문자를 확인했는지 시겁한 얼굴로 그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본 정유리는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바로 저한테 미안하다고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비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그랬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누구랑 살았는지 모르겠다. 당신은 도대체 얼굴이 몇 개니? 여보. 여보라는 소리도 끔찍하네. 네 여보가 도대체 몇 명인 거야? 참 부지런도 하다. 나 네 핸드폰 봤어. 한두 명이 아니더만. 어쩜 이렇게 감쪽같이 속여? 저는 정유리에게도 얘기해줬습니다. 야, 이 사람 너 가져. 나는 이 인간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다. 그렇게 이 인간이 좋으면 재혼해서 네가 데리고 살아. 그런데 제 말에 정유리 표정에 화색이 막 도는 겁니다. 원하는 대답을 들은 것처럼요.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요? 이혼해줄 거죠? 바로 이혼할 거죠? 막 다그치는데 너무 사람이 도라이 같으니까 따지고 싶은 마음도 안 들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일어나려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혼 선언에 남편 얼굴은 완전 흑빛이 되더라고요. 여보, 이러지 마. 정말이죠? 약속 지키세요, 사모님. 자기야 들었지? 자기 와이프가 이혼해준대. 그 말에 남편은 못 볼 거라도 본냥 질겁하며 그 여자에게 욕을 하는 겁니다. 야, 이씨, 너 입 안 닥쳐?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어? 너 같은 미친년 때문에 내가 왜 이혼을 해? 라는 겁니다. 정유리도 몹시 놀란 얼굴이지만 저 역시도 남편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연애하고 결혼하는 동안 그렇게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남편은 엄청 초조하고 다급해 보이는 얼굴로 저를 붙잡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고 내가 다 해명할게. 필요 없어. 내가 다 듣고 다 봤는데 뭘 해명을 해. 너 저 여자한테 나랑 살기 싫다고도 했다며. 애도 컸으면 일하러 나갈 것이지 왜 집에 있느냐 그런 소리까지 하고. 그래, 이혼해줄 테니까 저 여자랑 살던지 아니면 그 껄떡거리던 다른 알바생이랑 살던지 네 마음대로 하고 사세요. 그러고 저는 일어나서 가려는데 남편이 필사적으로 저를 붙잡는 겁니다. 여보, 제발. 나 저 여자랑 아무 사이 아니야. 당신도 봐서 알겠지만 저 여자 제정신 아니야. 그래, 내가 잠깐 눈이 돌았어. 자기만한 여자 없는 거 아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고돼서 뭔가 색다른 거 찾고 싶었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남편은 다른 사람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필사적으로 잡고 매달렸고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이 너무 당혹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여자는 남편을 당기더라고요. 오빠, 수근씨 이러지 마. 나랑 살자고 했잖아.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랑 산다며. 이 손 안 나? 이 미친년아? 제정신도 아닌 게.
뭐라고? 시도 때도 없이 와이프랑 이혼하라고 문자 보내고 피 묻은 사진 보내고 이혼 안 하면 죽겠다 죽이겠다 어쩐다 자살 소동하고 너 진짜 제정신 아니야. 내가 그때 너네 집에서 정신과양 봤는데 너 그거 제대로 먹지도 않지? 너 그것 때문에 애 뺏기고 이혼한 거 맞지? 남편은 그렇게 외쳤고 그 여자는 그 순간 눈이 희번뜩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 멱살을 잡는 겁니다. 네가 먼저 나 꼬셨잖아. 네가 먼저 나 좋다고 들이댔잖아. 이혼한다며. 이혼하고 나랑 재혼한다며. 네 와이프가 이혼해 준다잖아. 왜 약속 안 지켜? 왜 이제 와서 발뺌이야? 내가 너 놔줄 것 같아? 나 너에 대해서 다 알아. 우린 운명이야. 니네 와이프가 이혼해 준다고 하니까 이혼하고 나랑 살자고. 모두한테 다 해피엔딩이잖아. 응? 자기야! 하는데 남편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뻣뻣해지고 저 역시도 옆에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굳어오더라고요. 남편은 겁에 질려 놓으라고 그 여자를 확 떠밀고 도망쳤고 그 여자는 남편을 막 뛰어서 쫓아갔습니다.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는데 무슨 공포영화라도 본 듯 섬뜩한 기분만 남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머리가 멍해지고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정유리 그 여자와 놀아난 건 맞는데 정유리 씨는 딱 봐도 정상은 아니었어요. 저는 정유리 씨 때문에라도 이혼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야겠다 싶더라고요. 정유리를 보니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다 싶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친정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족들은 저더러 이혼할 거면 그냥 대전으로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너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내는 게 위험할 것 같고 또 이혼할 거면 굳이 거기서 계속 살 이유도 없지 않느냐고요. 마침 아이 방학 기간이 겹쳐서 그 사이에 전학수속 밟기로 하고 일단 짐 정리해서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지내면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도 했어요.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가버리자 저희 친정으로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저희 아빠가 멱살 잡고 쫓아냈죠. 그따위로 살려고 내 딸 데리고 갔느냐 하시면서요. 내 딸을 위한다면 이혼이라도 똑바로 해주라고 경고하셨고 그 미친 여자는 자네 업보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는데 제 상황이 너무 기막히기도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상간녀라면 제가 소송하는 거 겁이라도 먹을 텐데 정유리는 제정신이 아닌 여자라서 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증거가 비교적 확실하다 보니 승소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자기 좀 살려달라고 죽자구나 저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그 거머리 같은 여자가 이혼한다고 하면 더 미친 듯이 달라붙는다 하면서요. 제발 자기 봐주고 그 여자같이 고소하재요. 저는 내 할 바 아니라고 그렇게 여자 좋아하더니 죽을 만큼 좋아한다는 여자 생겼으면 잘된 거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쨌든 친정에서 지내면서 소송을 이어갔는데 그 와중에 그 여자가 남편 집으로 주거 침입까지 했고 그 일로 남편이 폭발해서 그 여자를 폭행까지 했다더라고요. 그걸 누가 신고해서 남편은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그 와중에 그 여자는 계속 남편에게 매달린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스토커로 고소하고 싶다고 했고요. 그 여자가 하다하다 집까지 몰래 들어왔다는 말에 저도 소름이 돋았죠. 남편 놈이 저 배신하고 바람핀 건 맞는데 바람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고른 것 같았습니다. 무슨 파리 지옥처럼 그 여자의 덫에 빠져서 옴싹달싹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후 무사히 이혼하고 친정에서 아이랑 같이 지내고 있어요. 아이도 갑자기 사는 환경이 달라진 데다 엄마 아빠가 갑자기 이혼까지 해서 한동안은 방황하고 힘들어했죠. 저도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고요. 아이랑 따로 여행도 가고 시간도 많이 갖고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엄마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착하고 저를 많이 사랑하다 보니 힘들어도 잘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전 남편은 이혼 후에 그래도 양육비는 나름 꼬박꼬박 보내는데 면접 교섭은 거의 안 옵니다. 들어보니 그 여자한테 너무 시달린 전 남편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들어도 그 어떤 연민도 생기지 않고 자업자득이구나 싶습니다. 그 여자가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먼저 들이댄 것도 아니고 남편이 먼저 그 여자에게 네가 좋네 어쩌네 들이댄 거잖아요. 다른 알바생들한테 들이댔던 것처럼 적당히 놀고 끝내고 싶었나 본데 이번엔 임자 만나서 된통 당하고 있는 거죠. 남편 본인도 그 여자한테 당한 피해자니 뭐니 한다지만 남편이 무슨 피해자인가요? 피해자는 배신당하고 이혼한 저랑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 많이 한 저희 아이뿐이죠.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랑 아이도 여기서 자리 잡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랑 뭐 어떻게 됐던지 간에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살렵니다. 남편 본인이 그토록 추접스럽게 산 대가는 본인이 알아서 치러야겠죠. 저는 제 생활, 제 가족, 제 아이 잘 돌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